백두산 같은 경우는 학자들 중에는 2025년에 분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만약 1000년 전에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큰 분화가 시작이 된다 하면은 불과 7시간 만에 서울이나 인천까지도 화산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입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이 사건과 사고, 큰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대 생존법, 또 대기근이 온다, 생존 배낭 책을 집필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또 각종 관공서, 기관 단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도 이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긴급 재난문자, 위급 재난문자 이렇게 있죠. 단계별로. 실제 위급 경보 같은 경우는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 6 이상 전쟁 시라든가 또 국가적 비상사태 때 발령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알람을 이제 끌 수가 없죠. 이때는 60dB 이상의 큰 사이렌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 많은 재난문자를 받고서 알람을 꺼두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셨었는데 이게 양치기 소년의 우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난문자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많은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에 경보가 낮아진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사이렌 소리도 틀립니다. 올해도 2번 정도 민방위 훈련이 있었죠. 그때 1분 동안 평탄음 삐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렸었는데 이거는 경계 경보 사이렌이요. 근데 좀 더 윗단계 공습 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 3분 동안 파상음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란하게 울리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들을 깨닫으시고 그 주위에 있는 안전지대로 즉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그 전에 가족들한테도 빨리 옷을 입히고 같이 대피를 해야 되겠죠. 전 세계 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3대 화산으로 꼽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미국에 있는 옐로우스톤 화산, 두 번째가 일본의 후지산, 세 번째가 백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화산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으로도 수천 번의 활동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1908년도에도 분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는 2025년에 분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도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관련된 영상 같은 것들 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가스 같은 것들이 누출이 돼갖고 주변에 있는 풀 같은 것들이 많이 말라 죽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고요. 백산 천지에 있는 물 온도가 올라간다던가 또 거기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온다던가. 가장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인공위성으로 레이더를 통해 갖고 백두산의 높이나 전체적인 부피를 측정을 하는데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 1000년 전에 밀레니엄 분화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의 큰 분화가 시작이 된다 하면은 일본으로 화산재가 날아가게 되지만은 만약 겨울에 북풍을 타고 한반도로 내려온다 하면은 불과 7시간 만에 서울이나 인천까지도 화산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화산재가 5mm, 1cm만 쌓여도 차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엔진 앞에는 에어 필터라는 게 있는데 에어 필터 안으로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은 이거 막아갖고 차 시동이 금방 꺼지게 되는 것들이죠. 또 바로 한반도 전체에 있는 공항, 비행기 운행이 전면 금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전력 시설에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서 스파크로 전기, 통신 이런 것들도 다 꺼지고 먹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비상사태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북풍이 내려온다면은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밖에 골든타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온난화, 기상이변 때문에 점점 더 각종 이런 자연재해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늦 가을까지도 태풍과 홍수 피해가 충분히 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홍수 피해를 입었었죠.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이런 급박한 사태에서는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상 상황 때는 바로 내가 빨리 판단해서 대피를 한다던가 혹은 고지대로 이동을 한다던가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 반지하 집에서 살고 있다 하면은 그 근처에 커다란 수로라든가 또 하수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게 있다면 위험 지역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집안에다가 물막이 판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창문이라든가 문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고요. 물이 문을 밀게 되게 되면 수압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열고 탈출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문을 부시고 탈출할 수 있는 쇠 지렛대라든가 혹은 망치 같은 이런 탈출 장비 같은 것들도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미리 통제가 되지 않은 물찬 도로를 통과를 할 때는 내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 범퍼까지 물이 찼다면은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데, 자, 그때는 RPM을 높여갖고 배기구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한 번에 끊지 않고 쭉 가셔서 통과를 해야 되고요. 또 만약 엔진이 멈췄다 하면은 시동을 한 번만 더 걸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은 빨리 차를 버리고 탈출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차에서 점점 더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문 자체를 열 수가 없고요. 그 안에서 갇혀갖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만약 이 차에서 물이 점점 차오른다 그러면 억지로 차에서 나와갖고 멀리 대피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차 안에다가 다양한 생존 장비 같은 것들, 유리를 깰 수 있는 파쇄기 같은 것들, 보통 이 T자형 망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버스에 이제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소화기도 승용차에다 미리 비치를 해갖고 갑작스러운 뭐 또 차량 화재라든가 꼭 내 차가 아니더라도 뭐 지나가던 다른 차 화재가 났을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각종 재난들 많이 있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집에 생존 배낭을 미리 준비하는 건데요. 이렇게 미리 생존 배낭을 준비를 해서 가면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72시간 생존 배낭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2, 3일 정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 놓은 것들인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온용품. 갑자기 밖에 나가게 되면은 저체온증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 막을 수 있는 우비라든가 옷 같은 것들, 또 모자, 장갑, 양말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물과 식량입니다. 크래커라든가 또 참치캔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요. 세 번째가 후레쉬나 라디오 이런 생존 장비들입니다. 또 중요한 게 내 것만 싸면 안 되고 내 가족들 모두의 것들을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를 내 집에만 준비해 두실 게 아니라 직장, 책상, 사무실 안에도 같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또 내가 차 운전하고 있을 때도 비상 상황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도 역시 같이 준비해 놓으시면 좋은 거죠. 생존 장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통신 장비입니다. 저도 이 생존 배낭에다가 비상시 핸드폰이 안 될 때를 대비해 갖고 무전기라든가 또 라디오 그리고 보조 서브 핸드폰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챙겨 다니고 있는데, 비상 상황이 되게 되면은 갑작스러운 이 통화가 폭주하게 되면서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럴 때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핸드폰이 안 될 때 이런 무전기를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랑도 같이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만 꼽는다면 핸드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라든가 결제, 가족과의 어떤 뭐 사진 같은 것도 다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과 통신이 안 되게 되면은 필요 이상 공포와 이제 패닉에 이제 빠질 수가 있겠죠. 전화가 안 된다 하면은 문자라든가 SNS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고요. 이것도 안 된다 하면은 유선 전화 혹은 공중전화로 가셔갖고 연락하게 되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 미리 생각을 해 두게 되면은 비상시에도 바로 가족들과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재난 상황 때도 통신이 안 돼갖고 혹은 이제 통화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갖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통신 같은 거는 장비라든가 또 대처 방법, 대안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재난 상황에서 이 최악의 대피 공간이라 하면은 고립된 공간 혹은 외부랑 이 통신이나 연락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서브폰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생존 배낭 안에다가 넣어둘 필요도 있는 거죠. 만약 이 비상 상황 때 외부랑 통신이 안 될 때 빨리 SOS를 다양한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급하다고 이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치면은 절대 안 돼요. 힘이 빠지고 또 주위에 분진이 있게 되면은 폐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돌이라든가 쇠파이프, 강목 같은 것들을 바닥에 쳐갖고 그 소리를 내게 되면은 외부에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호루라기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죠.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사람이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살아있다는 것들이 확인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도 이 칠레에서 탄광이 붕괴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33인의 광부가 무려 69일 동안 갇힌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17일 만에 외부랑 통신이 돼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착을 해갖고 결국은 구조가 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통신이 유지한다는 게 비상 상황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한테 SOS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죠. 비상 상황 때 통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폐캔으로
이 호루라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 요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캔을 기역자로 잘라줍니다. 네모나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자로 이제 잘라주는 거죠. 자, 기역자 됐죠? 자, 윗부분을 한번 접어주고요. 또 한 번 더 접어주고요. 그리고 밑에 나온 부분을 90도로 꺾은 다음에 호루라기 모양처럼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엄지랑 검지로 옆을 이렇게 막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불기만 하면 됩니다. 호루라기를 만들어 갖고 외부로 통신을 유지하고 SOS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비상시에 내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고 이렇게 폐품으로 호루라기 만들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약 10년 정도 광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광산에서 매장량을 평가한다던가 안정성을 평가를 한다던가 지속적으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설계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얼마나 빨리 나한테 정보를 주는가, 다음 작업 어떤 거 할 건지. 왜냐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위험에 계속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본인들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내가 뭔가 리스크를 발견한다던가 작업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왜냐면은 그 밀폐 공간이라는 게 내가 있는 곳에서 의사소통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의 작업이 내가 있는 곳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장 사이에 통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폐된 공간은 갱도라는 특성상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과 통신이 단절됩니다. 사건이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바깥과 어떻게 통신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사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갱도네 통신망을 통해 사람, 작업환경, 중장비 등을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통신사들에 접촉했었습니다. 하지만 KT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었고요. 실제 아시아 지역 최초로 광산 내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갱도 내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새로운 기술까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광산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KT 덕분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작업자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증세,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허가되지 않은 작업 구역에 갔다던가 아니면은 밀폐 공간이라서 심적으로 위축을 느껴서 호흡이 가빠진다던가 심박수가 증가한다던가 쓰러졌다던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광산에서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발파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 발파 작업을 작업자들이 역량 범위에 있으면은 발파가 허가되지 않도록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기반의 광산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요. 작업자가 주변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구역의 작업 환경이 어떤 건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해서 작업자가 항상 주변의 위험을 미리 인지를 하고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요. 사고 난 후에 뭔가 조치하겠다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겠다, 이 예방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광산 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법을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본의치 않게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화약류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요. 취급소 같은 경우에도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AI 카메라나 혹은 위치 기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로 허가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만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투명성을 더 보장한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실시간으로 측정한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모니터링 한다는 게 아니라 실시간을 봄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사고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도 무너질 때 이슬이 내린다던가, 이슬이 내린다는 거는 돌가루가 살살살살 떨어지는 걸 이슬이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증세가 있다던가 아니면 돌 내부에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크랙이 조금씩 갑니다. 그런 미세한 것들을 감지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안전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기 농도도 측정을 하는데요.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CO2라던가 일산화탄소, 화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등 유해 가스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조 증세를 미리 포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과연 현장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봄으로써 향후에 이제 구출 작업을 할 때 좀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안전 솔루션은 저희가 KT와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였습니다. 우선 작업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가족입니다. 안전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가족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본인들의 가장이나 자식들을 기다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고요. 작업자분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광산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여 산학 간 협업의 기회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광산을 설계함에 있어서 제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환경을 만들 때 있어서 작업자분들이 작업 환경이 불편해서 일하기가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도 있어가지고 내가 좀 더 안심하고 잘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더 나아가서 광산 안전관리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작업자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가족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저희와 KT가 함께 광산안전 DX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몬티 대한중석과 KT는 광업 산업의 선진화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입니다. 기술 협업 덕분에 작업 환경 개선 및 업무 편의에 큰 기여가 되었으며 광산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가치 제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AI,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람이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빈도와 시간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각종 자연재해 상황들이 직접 겪을 수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 화재, 또 산불, 그 외에 가뭄이라든가 폭염, 자 이런 것들도 재난이라 할 수가 있고요. 도시재난 생존이란 게 꼭 이 몸이 우락바락한 군인이라든가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자분, 또 주부분, 할머니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